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수학 특강이고 중학교 2학년도라서 처음으로 중간고사 치르잖아요. 아마 많이 긴장될 수도 있고 한번 잘못 보면 어떡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못 봐도 이제 충분히 만회할 수 있고 이제 그 못 보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해봅시다. 일단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기본 공식 같은 경우는 여기다 써놓고 진행을 할 테니까 기본적인 지수 법칙 같은 경우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지수 법칙을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에 계산만 제대로 할 줄 알면요 사실 80%는 먹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니네가 80%는 풀 수 있는데 그 미만이 나온다는 거는 그냥 계산 오류가 났다거나 실수가 많이 나온 거니까 그것들만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유리수 이제 순환소수 같은 경우를 이제 분수로 바꿀 때 본인이 이제 얼마나 잘 바꾸느냐 기본 공식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에서 이제 좀 신경 많이 써야 되니까 그것만 제대로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1번은 기본 문제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순환소수를 던져줬고요. 그 다음에 얘를 분수로 표현을 했을 때 어떤 수가 나온다. 그때 이제 그 A를 B를 찾아가지고 수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납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0.A B 땡 얘가 90분의 11이다. 그러면은 요것만 보고 A, B 값을 뽑아낸 다음에 그대로 아래에다 집어넣고 분수를 찾아내면 되겠죠? 근데 여기 딱 봤을 때 땡이 여기에만 있고 없으니까 분모가 90이라는 건 알고 그 다음에 여기 수에서 A를 빼야 된다는 건 알죠, 그쵸? 근데 A, B가 아니고 11 플러스 B에서 A를 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계산해보면 90분의 9A 플러스 B가 나온다. 근데 9A 플러스 B가 11이랑 같아야 되는데 여기 조건이 걸려 있어요. A는 B는 한 자릿수의 자연수이다. 한 자릿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9A 플러스 B가 1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A가 1보다 커지면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무조건 A는 1이어야 되고 A가 1 들어가면은 B는 2가 될 수밖에 없더라. 그러면은 여기 A, B 값 다시 넣어보면은 0점 2땡 1땡 그럼 얘는 99분의 21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약분을 해주면은 33분의 7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 문제였기 때문에 난이도 같은 경우는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수를, 그러니까 소수를 분수로 바꿀 수만 있으면 된다. 그거를 갖고 A, B 값 뽑아내고 다시 집어넣고 분수로 다시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출제율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 문제로서 그냥 이 분수, 소수 갖고 놀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일단 2번 문제 읽어봅시다. 분수 420분의 1을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입니다.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5분의 B고요.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420분의 A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라는 거는 이제 기하분수로 만들었을 때 분모에 2랑 5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기하분수를 이미 나타낸 결과값을 알려줬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알려줬죠. 그럼 420에서 5 말고는 다 약분이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420을 5로 나눠보면은 84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A는 84의 배수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을 해봅시다. 근데 최소값이라고 줬기 때문에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84의 배수 중에서 제일 작은 수를 선택을 해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A는 84 그 다음에 B는 1일 것이다. 그래서 답은 85하고 끝이 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난이도도 앞에 거랑 거의 비슷하게 분수, 소수 나타낼 수 있기만 하면 되니까 난이도는 별로 높지 않고요. 출제율은
기본 문제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나옵니다. 계산을 할 수 있냐 없냐를 체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줘요. 다음 3번. 3번 같은 경우는 단순히 바꿀 수 있어요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바꾸는 그 중간 과정을 이해하고 바꿀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보면은 이제 x가 1.34땡2땡일 때 이 녀석을 분수로 고치는 과정이다. 단순히 이제 990분에 이제 문자 숫자 넣어가지고 적당히 더하고 빼는 게 연산이 가능합니까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냐고. 할 줄 아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중간 과정 확실하게 이해하고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사이가 계속 반복하는 수이기 때문에 이제 사이끼리 계속 위에서 아래로 없애버리는 형태를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x는 13.4242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칸 더 추가하니까 그러면은 양변에다가 10이랑 1000을 곱하면은 13.42424랑 1342.42424가 반복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녀석을 순환소수에서 순환 부분, 이 무한하게 나아가는 부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소수점 아랫부분을 공통 부분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준 거예요. 그럼 아래에서 위에 거를 빼줬다. 이제 왼쪽 변끼리 연산을 하고 오른쪽 변끼리 연산을 하면은 990x는 1342에서 13을 빼야 되니까 1329가 나오고 결과적으로 x는 990분의 1329입니다 하고 약분 해줄 거 하면 되겠죠. 그러면 답은 3번에서 이제 990이 아니고 900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라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난이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3이라고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산만 할 줄 아는 사람한테는 난이도가 확 증가할 테고 좀 원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다 써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문제가 쉽기 때문에 전 중간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얘도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학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한 70, 80 정도 나오는 애들도 이제 다 풀 수 있는 문제라면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요. 점수 자체가 올라갔지? 4번 보면은 어떤 기하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데 연이는 분모를 잘못 봤고 윤희는 분자를 잘못 봐서 1.4땡하고 1.2땡 4땡이 나왔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기하 분수라고 던져줬기 때문에 무슨 소리야? 잘못 본 수도 전부 다 기하 분수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분수를 뽑아낸 다음에 약분을 다 해서 기하 분수로 만들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됩니다. 1.4땡 같은 경우는 9분의 14-1이어서 9분의 13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분모를 잘못 봤다 그랬죠? 분모를. 그럼 분모는 의미 없는 값이고 분자만 의미 있는 값이니까 원래 있었던 수의 분자가 13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은 1.2땡 4땡 얘 같은 경우는 99분의 124 마이너스 1이 되니까 99분의 123 근데 여기서 그대로 냅두는 게 아니고 약분을 꼭 해주세요.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윤희는 분자를 잘못 봤다고 했기 때문에 분자가 의미 없는 값이고 분모가 의미 있는 값이겠죠. 그쵸? 그러면은 원래 봤었던 분수가 이제 13하고 33이 의미 있는 수치였기 때문에 33분의 13이 우리가 원했었던 원래 기하 분수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소수로 나타내줘야 되니까 그냥 13을 33으로 그냥 나눠줘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를 좀 써먹어 봅시다.
0.3땡 9땡일 것이다 하고 2번하고 클리어가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기하분수라고 던져줬으니까 잘못 본 것도 당연히 기하분수겠거니 하면서 약분을 하냐 못하냐 요거 좀 커가지고 이것 때문에 단순히 계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1.3땡 9땡이 아니고 그냥 99분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99분의 13이어서 0.1땡 3땡 볼 거거든요. 그것들만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4 정도 되고요. 얘는 출제율은 중간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읽어보면 어떤 자연수에 0.4땡을 곱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0.4를 곱했대요. 그럼 어떤 자연수가 현재 몇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놔야 돼요? 일단 아무거나 문자 하나 둔 다음에 0.4땡을 곱했을 때랑 0.4를 곱했을 때랑 차이가 6이 나오도록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 5번 같은 경우 0.4땡은 9분의 4고요. 뭐 당연히 0.4는 10분의 4죠. 근데 원래 수가 몇인지 모르기 때문에 원래 수를 우리가 A라고 생각을 하면은 A 곱하기 9분의 4랑 A 곱하기 10분의 4. 이게 원래 우리가 구해야 했던 수랑 잘못 구한 수가 오른쪽이죠. 그쵸? 근데 차이가 몇 만큼 난대요? 6만큼 난대요. 근데 9분의 4랑 10분의 4를 비교하면은 당연히 10분의 4가 더 작기 때문에 작은 거에서 6을 더한 게 푼수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분수 나왔으니까 양변에다가 뭐 90을 곱하던지 통분해서 연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40A는 36A 플러스 540이다. 넘기면은 4A는 540이다. 결과적으로 A는 몇이 나온다? 135가 나온다. 원래 수 잘못 봐서 풀었기 때문에 계산을 2번 해야 되죠. 그래서 계산량이 보통 많이 증가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난이도 같은 경우는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잡아줬고요. 출제율 같은 경우도 중간 정도 무조건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래수랑 잘못 연산했다. 그래서 원래수를 연산하세요 라는 거를 보면은 일단 미지수로 둬야 된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그냥 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수를 안 줬으면은 미지수로 둔 다음에 결과값을 잘 확인하셔서 풀어 나가시면 돼요. 6번. 두 분수 7분의 1과 5분의 사이의 분수 중에서 분모가 35이고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의 개수는? 일단 개념부터 한번 다시 잡고 가봅시다.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는 거는 순한소수로 나온다는 거죠. 일단 유리수니까. 순한소수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는 분모의 소인수 중에 이제 약분 다 해가지고 기하분수로 만든 다음에 분모의 소인수 중에 2랑 5를 제외한 녀석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고. 그럼 7분의 1과 이제 5분의 4 사이에 분모가 35인 녀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35로 다 만들어 봅시다. 35분의 얘는 5. 얘는 35분의 28. 여기 사이에 있는 분수라고 했기 때문에 35는 그대로 가 있고 사이에 6부터 27까지 있겠죠. 그쵸? 6부터 27까지 있는 그 35분의 6, 35분의 7 이런 것들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거. 그렇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분모에 35 같은 경우는 5 곱하기 7이잖아요. 그럼 7이 어떻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야.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약분이 안 된다는 거니까
7하고 이렇게 약분된 35분의 7 같은 경우는 약분이 되기 때문에 유한소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제외하고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7의 배수를 빼줘야 된다는 거죠. 개수는 6부터 27이었으니까 6부터 27이었으니까 여기 내부에 있는 개수는요. 몇 개지? 22개입니다. 총 22개 중에서 7의 배수는 7, 14, 21, 28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3개가 빠지는구나. 그래서 22개 중에서 3개가 빠져서 총 19개다 라고 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4번이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난이도는 3.5 정도로 봤습니다. 엄청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개수만 정확하게 세고 유한소수가 되냐 안 되냐 이것만 체크를 해주면 되는데 개수 세다가 틀릴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0.5점 더 붙여줬고요. 출제율 같은 경우는 거의 확실하게 나온다. 꼭 이 문제가 나온다는 건 아니고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없는 거에 대해서 숫자 갖고 계산을 하는 것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7번) 7번인데 페이지 왜 넘기니? 분수 13분의 5를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아래 n번째 숫자를 fn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의 개수를 13분의 5는요 연산을 해보면요 4, 6, 1 이런 식으로 나와요. 0.384615에다가 점점 찍어놓고 이 녀석이 계속 반복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줬냐면은 fn이 소수점 n번째 자릿수 그러니까 f1 같은 경우는 어디야? 소수점 첫 번째 자리죠. 그래서 3이 나오는 거고 f5 같은 경우는 다섯 번째니까 땅땅땅땅땅 1이 나오는 거지. 근데 이게 보면은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38461호 38461호 이게 계속 반복을 하죠. 그래서 몇 개 단위로? 6개 단위로 계속 반복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F7이 6번 하고 바로 다음 거기 때문에 F1이라는 것도 알고 뭐 F 만약에 14 같은 경우는 6을 2번 했지? 그 다음에 2개 남았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F2라는 걸 알고 있는 거거든. 그 상태에서 기억, 니은, 디귿을 보기 시작을 하면은 기억 F3은 8이다 라고 돼 있어요. 소수점 세 번째 자리는 4기 때문에 틀렸지. 그치? 그 다음 니은 F6은 F66과 같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6개 단위로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F6은요 6번째인 이 5랑 똑같고요. 66은 이거를 몇 번 반복한 거야? 11번 반복한 거지. 그치? 11번 반복해서 맨 뒤에 거니까 둘 다 5여가지고 아 서로 같구나 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 디귿 F5랑 F11이랑 F17이랑 싹 다 곱하면 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저기서 했었던 것처럼 6을 기준으로 한 번 돌고 5번 간 거니까 얘는 결과적으로는 F5와 똑같죠. 그쵸? 이 11번째는 F5와 자릿수가 1이라는 수가 나온다는 거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F5가 나오고요. 17 같은 경우도 6이 12 한 다음에 5개가 남았으니까 똑같이 F5일 것이다. 그리고 이 녀석은 F5를 3번 곱한 건데 1이죠. 1. 그래서 이 녀석은 1에 1 곱하기 1 곱하기 1이어서 1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 리을 같은 경우는 F1부터 F1 플러스 F2 플러스 어디까지 다 더했냐면요 F20까지 다 더했어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F1 플러스 F6까지 다 더한 거라
F7에서부터 F12까지 다 더한 거랑 어떻게 해서 둘이 수치가 같겠죠? 1하고 7, 2하고 8 이런 것들이 싹 다 같으니까. 그러면은 F1부터 F6까지의 총합을 3번 반복하고 이렇게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까지 하고 나면은 F18까지의 총합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19와 F20의 값을 찾은 다음에 더해주면 돼요. 일단 이 녀석 F1부터 F6까지의 합은 여기에 있는 자릿수들 3, 8, 4, 6, 1호를 싹 다 더한 거기 때문에 몇이지? 16, 19, 27 다 더한 거기 때문에 27이 나올 거고요. 27이 3개 나와 있기 때문에 27 곱하기 3 여기다가 첫 번째와 두 번째이기 때문에 3하고 8을 추가적으로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답은 92가 나와서 맞구나.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만 맞다 하고 끝이 나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새로운 뭔가 식을 던져줘가지고 못 알아먹게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난이도가 훅 올랐는데 사실 요 FN이 정확히 뭐를 의미하는지 알고 F에다가 이제 N에다가 자연수로 뭔가를 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지 6을 기준으로 반복을 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는 쉽게 풀리니까 이해하냐 못하냐 문제죠. 계산 자체는 하나도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난이도는 3.5 출제율 같은 경우도 3.5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8번 보면은 이제 보기 중에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단순 연산 문제네요. 팔 번에 기억 같은 경우 보면은 2a제곱의 세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지수법칙 기본적인 걸 활용을 해보면은 안에 있는 녀석을 세제곱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2의 세제곱이랑 a제곱의 세제곱으로 따로 찢어진다라는 걸 알고 그러면은 8 곱하기 a의 6제곱이다. 그래서 6이 아니고 8이다 해서 기억은 틀린 거고 니은은 2a 세제곱 플러스 a제곱 이제 지수가 다른 것끼리 곱할 때 지수가 더한다 혹은 뭐 같은 거여도 곱하면은 밑이 같은 것끼리 곱하면은 지수끼리 더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적당히 알고 있으면 덧셈에서도 똑같이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얘가 그런 것 같은 경우인데 2하고 1 있으니까 더하고 얘들끼리 더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수끼리 더했는데 그런 경우는 아예 안 돼요. 얘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연산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냥 이 상태가 끝이에요. 정리 더 안 되고요. 디귿 마이너스 a제곱분의 2 전체의 세제곱이다. 그러면은 a제곱분의 a제곱의 세제곱분의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좀 편해져요. 그럼 마이너스 2를 3번 곱하면은 마이너스 8이고 아래 거는 똑같이 이제 우리가 지수 연산을 했었던 것처럼 진행을 해보면 a6제곱 마이너스 a6제곱에 8이구나 해가지고 얘는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 리을 a8제곱 나누기 a제곱 나누기 a6제곱이에요. 그러면은 연산은 그냥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한꺼번에 싹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앞에서부터 연산을 해나가면은 a8제곱에서 a제곱을 나누면은 이제 큰 거에서 작은 거 나눌 때 지수가 큰 거에서 작은 거 나눌 때는 그냥 단순히 빼주면 되죠. 그러면은 a6제곱 앞에 거 여기까지만 연산했을 때는 a6제곱 나오고 그대로 똑같은 걸 나눠주네. 같은 것끼리 나눠주니까 그냥 1입니다 하고 마무리하면 돼요. a가 아니죠. 미음번 보면은 마이너스
A 세제곱 B 분의 2C 전체의 4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막 마이너스에 이제 4제곱 붙어 있으니까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덧셈 뺄셈부터 하는 게 아니고 지수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안에 있는 녀석을 4제곱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편합니다. 그러면 안에 거 연산부터 해주면은 마이너스 가로치고 안에 거 연산한 거 써주면 돼요. A 세제곱이니까 A 12제곱 B에다가 4제곱 했으니까 그대로 B의 4제곱 그 다음에 2의 4제곱이니까 16 그 다음에 C의 4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맞네? 하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디귿하고 미음만 맞습니다 하고 끝내면 되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계산을 많이 시키긴 하는데 이제 뭐 지수법칙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가 엄청 쉽기 때문에 난이도는 그래도 계산 많이 시켰기 때문에 3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출제율은 이제 많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다 많이 나오는 것들 위주로 뽑아왔기 때문에 출제율이 막 절반도 안 나오고 그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다음 9번.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90점대 이상 좀 노린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90점을 맞기 힘들게 하기 위해서 점수가 100점 높은 것들로 어려운 문제를 둔단 말이야. 이제 9번 같은 경우가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예요. 뭐라고 써있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숫자 많으면은 기분부터 나빠지잖아요. 써보면 분의 이거 보는 순간 곱하기는 어떻게 하겠는데 더하기 어떻게 정리하지 이게 머릿속으로 갑자기 딱 멍해지는 순간이 올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우리 뭐 A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A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냥 5A라고 썼잖아요. 그쵸? 근데 A가 5A 제곱이 됐다고 해서 수의 연산이 바뀔까? 안 바뀌죠. 그쵸? 똑같이 진행을 하면 돼요. 그럼 요거는 여기 오른쪽 거부터 쓰면은 이건 5의 제곱이 5개 있는 거니까 5 곱하기 5의 제곱 위에는 2의 세제곱이 4개 있는 거니까 4 곱하기 2의 세제곱 그 다음 왼쪽 거는 위에는 그대로인데 일단 이 녀석 4의 세제곱 한번 봅시다. 4의 세제곱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5 그리고 2 그리고 얘도 2랑 관련이 있고 4도 2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은 4를요 2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2로 좀 더 분해할 거야. 그럼 2의 제곱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4의 세제곱은 2의 제곱의 세제곱이란 말이지? 그럼 2의 몇 제곱이야? 6제곱이거든요. 저거 더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 썼니? 아, 더하는 거구나. 아직까지 문제 없네. 그러면은 2의 6제곱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으니까 2 곱하기 2의 6제곱 하고 정리를 하면 되죠. 그럼 여기 4 같은 경우도 4 대신에 2의 제곱을 쓰고 그럼 이제 2랑 5로만 구성되어 있는 식이 되었기 때문에 위아래를 정리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5의 5제곱 곱하기 2의 5제곱 2의 7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정리하면 여기는 5의 제곱만 남고요. 여기는 2의 제곱만 남으니까 4분의 25구나 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도 난이도는 맨 처음 얘기했다시피 식 보고 맨 처음부터 이제 기겁해가지고 못 푸는 경우 많은데 하나하나씩 정리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난이도가 좀 높고요. 그래서 시험에서 하나씩은 꼭 나와요. 지수 갖고 귀찮게 하고
덧셈을 곱셈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다시 지수끼리 이제 정리를 해나간다는 생각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난이도 높고 선생님들도 많이 내십니다. 문자가 나오네. 이제 3의 제곱이 A다. 갑자기 A 이런 거 나오거나 X 같은 거 나오면은 헷갈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거기다 지수까지 엉켜 있어가지고 이야기 해볼게요. 3의 제곱은 A입니다. 그 다음에 27의 6제곱을 뭘로 나타내라 그랬어? A로 나타내라 그랬어. A로. A는 3의 제곱인데? 근데 27의 6제곱이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은 3하고 27이 뭔가 연관이 있죠. 뭐예요?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그러면은 3의 세제곱에다가 6제곱을 또 한 거기 때문에 얘는 3의 18제곱이란 말이야. 얘를 A로 표현해 달래요. 3의 제곱이네. 그럼 3의 제곱에다가 뭔가를 하면은 18제곱이 나오도록 식을 다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줘? 3의 제곱에 9제곱이다. 유도를 해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이거 보고 어떻게 생각해내요? 라고 하면은 주어진 조건이 있으니까 저 녀석한테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정리가 됩니다. 3의 제곱 A니까 뭐. 끝났네? 오케이. 그래서 요 계산량만 보면 엄청 적기 때문에 시간은 엄청 조금 들어가는데 일단 문자 들어가면 기분 나쁘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난이도가 훅훅 뛰고요. 선생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난이도 여전히 높고요. 출제율은 조금 낮습니다. 몇 번 했지? 11번. 네. 11번 보면 2의 9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7제곱이 몇 자리의 자연수냐고 물어봤어. 그럼 몇 자리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 녀석들을 다 연산한 다음에 숫자를 만들어서 몇 자리를 만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는 몇 자리인지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 놨단 말이야. 어떻게? 2의 9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7제곱인데요. 10이 딱 보이지 않니? 2 곱하기 5가 10이잖아요. 그러면은 2랑 5끼리 일단 최대한 묶어보는 거예요. 5의 7제곱이네? 그러면은 2의 제곱이랑 3이랑 따로 빼놓고 그 다음에 2의 7제곱이랑 5의 7제곱을 따로 빼놓고 보는 거죠. 그럼 얘는 10의 7제곱이고 앞에 거는 4 곱하기 3이니까 12네. 그러면 이 녀석들 앞에 거를 그냥 천천히 다 연산을 하는 것보다 이 상태로 만든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낫죠. 0, 2, 셋, 넷, 4, 7. 그럼 0이 7개니까 7자리, 8자리, 9자리여서 이제 9자리 수입니다. 라고 마무리하면 돼요. 요거는 난이도 쉽죠? 사실 이렇게 묶는 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어도 그냥 계산하면 답은 나오니까. 그리고 결과물도 셀 수 있게 나오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실제율도 이제 보통 정도 나온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페이지, 여기 페이지의 오른쪽 부분 보면 12, 13, 14, 15 되어 있죠? 요쪽은 다 싸그리 싹 그냥 계산 문제거든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계산을 해주지는 않을 거고 어디까지 이제 딱 포인트만 잡아주고 요 녀석을 구하면 된다 하고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뿔 어떻게 구했더라? 뿔 기억나니? 뿔은 어떻게 부피 어떻게 구했죠? 밑면에다가 높이 곱하고 3으로 나눠졌죠? 3분의 1 곱해졌지. 그치? 그 녀석을 활용을 하는 문제니까 뿔 부피 구하는 법 까먹어가지고 못 푸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부피 구하는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알 거라고 선생님이 내기 때문에 뭐 풀이가 이거 시험 보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12번. 왼쪽에 이제 박스 하나 있고요. 오른쪽은 뿔이 있네요.
얘 같은 경우는 한 변의 길이가 2a제곱 b. 이 녀석 같은 경우는 3ab제곱. 그 다음에 오른쪽 거 같은 경우는 뭐는 안 줬어? 밑면은 이제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높이를 안 줬어요. 근데 높이를 구해달라고 했네. 높이 현재 모르기 때문에 이 녀석을 h라고 잡아놓고,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부피와 오른쪽에 있는 부피 같다고 했으니까 a, b와 h가 다 섞여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겠죠. 왼쪽 거 보면 2a제곱 b의 세제곱은 3ab제곱의 제곱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그럼 이 녀석의 정리를 하면은 h값 나오겠죠. 이 녀석을 왼쪽에서 나눠주면 되니까, 그러면은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8a6제곱 b세제곱을 9a제곱 b4제곱 곱하기 h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얘를 그냥 바로 3으로 나눠주도록 할게요. 그럼 h는 나눠주면 되니까 이래서 위아래 약분한 다음에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2, 13, 14, 15 다 비슷한데 다 난이도가 3.5. 많은 걸 요구하지는 않지만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오른다. 왜?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 다음에 출제율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뭐 4.1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부. 왜? 계산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엄청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것들이 돼야 나중 가가지고 뭐 중3, 고1 이렇게 가서도 지수 연산 혹은 문자 연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13번도 보면은 어떻게 정리할 거니?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딱 봤을 때 왼쪽 거랑 오른쪽이랑 마이너스 3x랑 5y라고 하는 분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분시켜야 되나라고 생각을 맨 처음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13번은 통분 문제가 아니고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둘 다 뭐가 돼? 약분이 가능하거든. 9x제곱 플러스 6xy 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3x를 나눠줬다는 거는 왼쪽 거부터 연산을 하고 보면은 얘끼리 약분이 가능하고 얘도 약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통째로 없애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y. 아, 왼쪽 게 약분돼가지고 사라지는구나. 그럼 오른쪽 것도 똑같이 15y제곱 마이너스 25xy를 5y로 나눠줬기 때문에 왼쪽 3y 마이너스 5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뺀 거기 때문에 정리해서 a, b 값 뽑아내면 됩니다. 14번 똑같죠? 어떤 다항식에 단항식 뭔가를 곱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나눴대요. 아까 얘기했던 거네. 잘못 연산했기 때문에 원래 값을 뽑아내서 다시 연산을 해주세요. 2번 연산시키는 거죠. 근데 얘는 좀 더 편해요. 왜? 어떤 다항식에 단항식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야 되는데 나눴대. 나눈 결과가 18a 마이너스 9b인 거잖아요. 나눈 결과가. 그럼 여기다가 몇 세? 마이너스 3분의 1 ab. 얘를 곱한 게 이제 원래식인 거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원래식이 아니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 뭐래? 바르게 계산한 결과라 그랬죠? 바르게 계산한 결과이기 때문에 원래식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3분의 1 ab를 곱한 게 우리가 원하는 구하고 싶은 식?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답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그러면 간단하게 이해를 했을 때 원래 거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ab를 넣으면은 원래식이 나와요. 근데 그 원래식에다가 다시 이걸 곱하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18a-9b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ab를 2번 곱한 거와 똑같다. 물론 구한 다음에 다시 구해도 되는데 한 번에 구하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그럼 얘는
곱하기 9분의 a제곱 b제곱. 왜 이렇게 안 이쁘게 나오지? 요거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번. 15번 보면은 색칠한 부분의 넓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이것만 보고 색칠한 부분의 삼각형을 뭐 밑변하고 높이 구해가지고 못 풀어요. 나중에 고등학생 되면은 이것도 구할 수는 있는데 그때 가서도 밑변하고 높이 구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거 쓰는 게 훨씬 편합니다. 어떻게 푸느냐? 색칠한 녀석은 못 구하는데 색칠하지 않은 녀석의 영역은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얘를 직접적으로 구할 방법은 없다. 그럼 어떻게 구한다? 전체에서 하얀 부분, 정확히 말하면은 아무것도 칠해져 있지 않은 부분을 빼줘가지고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계산식이 이쁘게 나오지 않고 막 2분의 1 섞여서 나오거든요. 연산하셔가지고 풀면 돼요. 이렇게 12, 13, 14, 15 계산 문제인데 계산 자체를 못 푸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계산은 잘 할 텐데 문제를 보고서 어떻게 연산을 해나가야 될지 헷갈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확실하게 잡아놓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난이도가 3에서 3.5 정도 되고 출제율은 거의 무조건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에 한두 개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생긴 것만 다르지 똑같은 문제거든. 넘어가자. 16번. 이제 A랑 B를 던져놓고 앞에 거는 이제 곱하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여기서는 그냥 귀찮게 굴려고 문제를 내요. 어떻게? 식이 뭔가 엄청난 걸 하나 주거든? 이렇게 2a 마이너스 뭐 중괄호 열고 3b 마이너스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5b 괄호 닫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던져준 다음에 a가 뭐 x 마이너스 3분의 2y b는 4분의 3x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줘요. 그럼 이 상태에서 a, b 던져줬으니까 a에다 넣고 a, b도 넣고 연산하면 계산량이 너무 많아지거든. 그러면은 집어넣고 연산하는 게 아니고 정리해놓고 집어넣으면 훨씬 편하다. 안에서부터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고 안에 거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8b니까 2a 마이너스 a니까 3a 마이너스 8b다. 이런 식으로 끝나거든. 그러면 이제 a 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3분의 2y b 자리에다가 4분의 3x 마이너스 8분의 1y 집어넣고 계산 마무리하면 되겠죠. 오케이? 이거 같은 경우는 난이도는 쉬워요.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도 풀 수는 있어요. 왜냐면 덧셈 뺄셈을 못하진 않잖아. 못하는 애들 같은 경우 지수에서 헷갈리는 경우는 있어도 이제 단순 연산 같은 경우는 가능은 한데 그래서 난이도는 좀 낮은 편이다. 출제율은 그래도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기본적인 이제 뭐 뒤에 있는 문자 같은 것끼리만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를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알 수 아는지 모르는지 체크를 꼭 합니다. 그 다음 17번. 난이도 조금 높은 거 나왔네요. 90점대를 100점대를 노리는 아이들을 위한 이제 맨 처음에 했었던 순환소수에서 문자 섞였을 때 분수를 어떻게 고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데 소수로 적당히 찍찍 끄다 보면은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좀 정확하게 진행을 해야 오류가 발생을 안 해요. 정확하게. AB 99. 근데 여기에다가 AB라고 쓰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그냥 편의상 AB라고 써주긴 했지만 아랫 녀석 같은 경우는 AB라고 쓰면 A 곱하기 B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0A 플러스 B. 오른쪽도 똑같이 99분의 10B 플러스 A. 그럼 왼쪽 거 분모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집어넣어주면은 99분의
A가 11개, B가 11개니까 11,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99분의 11에서 약분됐구나. 9분의 A 플러스 B가 나오고 이거 결과물이 0.8땡이라며. 0.8땡 9분의 8. A 플러스 B가 8이구나. 그러면은 A랑 B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좀 많겠네요 하고 문제 한번 다시 보니까 A는 B보다 크고 짝수래. 그러면은 A가 더 큰 수를 가지면서 둘 다 짝수가 돼야 되니까 6, 2, 4, 4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밑에 거는 다 안 되고 얘만 가능하군요. A는 6이고 B는 2입니다. 라는 결과를 가지고 이제 뒤에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겠죠. 0.A땡 B땡이라고 했으니까 0.6땡 2땡 마이너스 0.2땡 6땡 이 녀석은 똑같이 분수로 표현을 해서 계산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0. 몇이지 이거? 99분의 36이 나와서 0.3땡 6땡 하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문자 나오면은 어려운 문제. 왜? 그냥 어렵다고 본인이 느껴요. 여태까지 초등학교에서 중1 넘어오면서까지 문제에서 문자가 들어가기 시작한 건 별로 안 됐잖아요. 맨날 네모 세모 갖고 놀다가 네모 세모가 문자로 A로 바뀐 순간 갑자기 어렵게 느낀다고. 똑같은 건데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연습 열심히 많이 합시다. 19번 X에 대한 1차 방정식인데 A도 나오네? 근데 A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를 구하라 그러네? 방정식? 갑자기 웬 방정식?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일단 정리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2가 뭐 3A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식 첫 번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X는 아니지 X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왼쪽 녀석과 오른쪽 녀석을 활용해가지고 뭐를 구하라 그러면 자연수 X를 모두 구하래. 그럼 요 녀석들을 어떻게 구할까? 여기서 3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 걸 활용해가지고 A 값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그 A 값의 범위로 X 값의 범위를 찾는 거예요. 그럼 왼쪽 거 정리부터 해볼게요. 왼쪽으로 1 넘겨서 이항시키면은 마이너스 3은 이제 3A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고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제 음수로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 바뀌는데 3으로 나눴기 때문에 양수로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안 바뀌었을 테고 그 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A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A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 근데 A가 뭐래? 마이너스 1보다 크대. 그럼 이게 이런 식으로 붙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넘기면은 X는 3보다 작습니다. 라고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구했었던 거는 사실상 자연수를 모두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3 미만의 자연수를 구해야 되니까 1하고 2입니다. 하고 마무리가 되는 거죠. 요 같은 경우는 난이도는 3.5, 5점에 3.5 정도 됩니다. 3점 정도로 계산량 자체는 너무 적기 때문에 하락인데 A나 X 같은 경우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주시고 실제 요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온다는 거 (20번) x의 값이 5 이하인 자연수일 때 1, 2, 3, 4, 5겠죠? 이렇게 하나 걸어놓고 조건 걸어놓고 뒤에 이야기가 진짜예요.
부등식 마이너스 3x, 2x 마이너스 5가 3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하이면 이 녀석을 참이 되게 하는 모든 x값의 합을 구해달래요. 그러면은 왼쪽 거의 x값의 범위를 찾은 다음에 그 중에서 5 이하인 자연수가 몇 개 있는가, 뭐뭐 있는가 체크를 해본 다음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 일단 정리를 다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고민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 6x 플러스 15 3x 마이너스 x 플러스 2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네. 그럼 오른쪽으로 넘기는 게 계산하기 더 편하겠다.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2x니까 8x 그 다음에 여기는 넘기면은 13 나와요. 잘못 구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계산 과정에 오류는 없었으니까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8분의 13. 8분의 13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1과 2 사이에 있다는 건 알아요. 1보다는 크고 8분의 8보단 크잖아. 그리고 8분의 16보단 작네.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테고 근데 x가 이거보다 같거나 크다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녀석들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범위가 이거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녀석이 참이 되게 하는 모든 x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그러면서 x는 5 이하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건 2, 3, 4, 5 이렇게 4개가 나오게 될 것이다. 2, 3, 4, 5여가지고 총 합은 14입니다.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될 거예요. 난이도 같은 경우는 얘도 똑같이 3.5 기본 연산할 줄 알고 부등식으로 갑자기 넘어왔기 때문에 부등식에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범위가 분수로 나왔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1과 2 사이라는 것만 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경우는 x값의 전체 이야기가 아니고 자연수만 갖고 노는 거기 때문에 그 녀석만 딱딱 뽑아낼 수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출제율은 꽤 잘 나오는 편. 부등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는 그 다음에 21번 요거는 90점대 100점대 노리는 학생들 신경 많이 써보세요.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해야 되나? 이거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 틀릴 가능성이 높은 거 음수로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등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거든요. 이게 그 얘기예요. 봅시다. 조건 a는 2보다 작다 걸려있고 그 다음에 ax-a는 2x-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녀석을 이제 해야겠지? x끼리 묶고 상수끼리 묶어가지고 최대한 정리를 해봅시다. ax-a는 2x-2다. 넘기면 ax-2x는 a-2다. 그러면은 a-2x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양변을 a-2로 나눠주면은 1이겠네? 하고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될까? 아까 얘기했죠? 음수로 나누거나 곱할 때는 부등의 방향이 바뀐다고. 그러면 현재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뭐가 될지 현재는 몰라요. 근데 맨 처음에 뭐 걸어놓고 시작했어? a는 2보다 작다고 되어 있네. 그러면은 2를 넘겨보자. 2 넘기면 어떻게 나와요? a-2는 0보다 작다. 우리 맨 처음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뭐 했어? a-2로 나눠져서 1이 나온 거지? 근데 a-2가 뭐래? 음수야. 음수니까 부등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반대가 돼야 돼. x는 1 이하구나. 여기서 해 중에 가장 큰 정수를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1 이하니까 1입니다. 라고 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높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A 값의 범위를 던져준 다음에 A가 관련되어 있는 식으로 나눠버린단 말이야.
원래는 숫자로만 나눴기 때문에 음수 양수 별로 체크 안 하고 그냥 대충 나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써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까다롭다. 확실하게 진행을 합시다. 그래서 출제율은 별로 높진 않아요. 얘는 3 정도라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문자로 나눠주는 경우는 이제 목동권 좀 높은 난이도 학교 같은 경우에 꼭 나오는데, 그래서 나오면 신경 잘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2번부터 22, 23, 24 이렇게 세 문제는요 활용 문제예요. 활용 문제라 함은 수학적 능력보다는 해석, 국어적인 능력이 훨씬 많이 필요한 거고, 본인이 문제를 읽고 식만 잘 만들면 문제가 잘 해결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난이도가 엄청 편차가 심해요. 보통은 어려워하긴 하는데, 근데 식만 잘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계산은 쉽기 때문에 수학은 잘 못해도 이제 식만 잘 만들면 문제가 쉬워져가지고 오히려 쉬워하는 학생들도 많거든요. 20번 문제 읽어보면은 동생은 지금 15,000원하고 형은 2만 원을 이제 예금을 했대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 동생은 3,000원, 형은 2,500원씩 돈을 계속 예금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동생이 형의 예금액보다 많아지는 경우는 몇 개월 후부터입니까? 라고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고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현재 15,000원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형은 2만 원 있는 거네? 그리고 동생은 한 달에 3,000원씩, 형은 2,500원씩 예금을 하는데 언제부터 많아지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이상이 아니고 초과로 체크를 해야 된다는 점 확실하게 진행을 합시다. 일단 동생 예금액은요, 동생은 현재 1,500원이 있고요. 몇 개월 후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 개월 수를 X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X라고 생각을 하면은 3,000X. 아유. 그 다음에 형은 지금 2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매달 2,500원씩. 근데 동생이 형보다 액수가 많아지는 경우가 언제부터냐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크다로, 크거나 같다가 아니고 크다로 체크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둘 다 양수가 나오도록 x 넘기고 상수 넘기면은 500x는 5,000이 됩니다 하면은 x는 10보다 커야 되는구나. 그러면 x가 정확히 10일 때는 x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같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아지는 경우는 몇 개월부터입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10개월이 아니고 11개월부터 많아지는 거예요. 풀고 나니까 별거 아니지? 근데 요거를 쓰고 하는 것들이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는 3.5 정도로 잡겠습니다. 출제율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 하나쯤은 22, 23, 24까지. (23번) 펴봅시다. 입장료가 1,000원인 공원에서 30명 이상 단체 입장하는 경우는 할인을 해줍니다. 이때 이 30명 미만의 단체가 30명 단체 표를 사는 것이 유리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할인 문제죠? 30명부터는 단체 판정이기 때문에 할인을 해주는데 29명은 할인, 단체가 아니라서 할인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 29명이 29명 표를 끊을 바에는 30표를 끊은 다음에 29명 들어가고 표 하나를 버리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지. 그게 몇 명부터 이득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원래 이제 30명 구매 금액 30명이 딱 들어갔을 때 구매 금액은 얼마냐면은 인당 1,000원이고 인간은 30명이에요. 그쵸? 근데 몇 퍼센트 할인해줘? 20% 할인을 해줘. 그러면은 20%가 까인 거니까 80%를 내고 들어가는 거지? 그럼 분수로 표는 100분의 80이니까 적당히 10분의 8이라고 써봅시다. 그러면은 하나 빠지고 24000. 30명의 티켓을 구매하는 거는 총 얼마? 24,000원이다. 그리고 30명 미만일 때 X명.
X면 금액이고요. X가 30보다 작다는 가정하에요. 그러면은 할인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못 받으니까 그냥 돈 그대로 내고 들어가는 거야. 할인 못 받고. 근데 우리가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24,000원 내고 30명 금액을 한 다음에 티켓을 버리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이거랑 이제 대소관계를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유리하다고 했기 때문에 맨 밑에 뭐라고 써있어? 유리하다고 했지? 같다가 아니고 유리해야 되기 때문에 더 돈을 덜 내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이거랑 비교했을 때 이제 24,000원이 더 싸게 먹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뭐 하고 끝나네요. 24명일 때는 내가 24명 거를 내고 들어가나 30명 거를 내고 들어가나 똑같은데 24명보다 인간이 많아지면은 30명 어치를 다 사버리는 게 이득이더라. 그래서 유리한 경우는 몇 명부터냐? 라고 했으니까 24가 아니고 25명입니다. 하고 마무리하면 돼요. 할인 문제 많이 봤죠, 근데? 그리고 출제율은 진짜 무조건 나와요. 맨날 봤잖아. 그냥 4.3 주겠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난이도는 많이 본 사람들은 좀 편한데 처음 본 인간들은 못 푸니까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거라는 거. 난이도 조금 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계산하기 쉽게 줘요. 얘도 쉽게 줬잖아, 그치? 비슷하게 입정률을 1489원 이런 식으로 주지는 않을 테니까 24번 두 문제 남았네. 집 근처의 문구점에서 1,000원에 파는 공책을 조금 멀리 떨어진 할인점에서 800원에 판대요. 발품 판다는 거지. 오, 200원이나 싸게 파네. 근데 갔다 오는데 교통비가 1,200원이던데 그럼 내가 한 권만 사오면은 800원에 1,200원 붙으니까 한 권에 2,000원을 쓴 거잖아요. 1,200원은 드라이브 비용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들어간 돈만 생각한다면 그러면은 잔뜩 사오면 이득이겠네? 그치? 그게 몇 권부터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내가 X권 구매를 한다 치고 집 앞에서 구매를 하면은 그냥 권당 1,000원 내고 비싸게 사는 거죠. 집 앞에서는 1,000 곱하기 X다. 그 다음에 멀리 떨어진대. 어디야? 먼 곳 같은 경우에는 800 곱하기 X에다가 이제 교통비도 들어가니까 1,200원이 추가로 붙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멀리까지 가서 사오는 게 여기서 사오는 것보다 이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얘가 싸야 된다는 거지. 이득이니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서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싸게 사는 게 이득인겨? 그러니까 당연히 왼쪽 게 커야겠다. 계산 정리해 봅시다. 1000x 800x 플러스 1200이다. 넘기면은 200x 1200이다. 계산 마무리하면은 6. 6건을 구매할 때까지는 가격이 똑같거나 좀 손해인데 7건 이상 사오면은 이득인 거죠. 한 몇천 건 사서 1,000원 주고 팔면은 장사도 할 수 있겠어요. 이 정도면. 그래서 더 싼지 구하면은 7건부터 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도 왼쪽 거랑 똑같은 이야기죠. 거의 똑같으니까 난이도도 비슷하고 출제율도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왼쪽 거보다 이제 뭐 출제율이나 난이도가 낮은 이유는 계산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당연히 난이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활용 같은 경우는 조금 꼬아서 낸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는 거. 마지막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봤던 유형이에요. 앞에 몇 번이었더라? 9번? 9번하고 거의 똑같은 유형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넣었어요. 마무리로. 지수랑 덧셈이랑 난장판 되어 있는 걸 잘 정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게다가 지수가 얘 같은 경우는 문제 딱 보면은 3하고 2가 포인트라는 건 알 수 있을 테고 근데 9하고 8하고 4 나와서 기분이 나쁜 거잖아. 그것들을 이쁘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
정리만 잘 해주시면 되는데 정리를 못해서 틀리거든요. 식부터 써보자. (2, 2, 3, 3) 이런 녀석들은 이미 다 쪼개져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건들 필요가 없어요. 일단 쪼갤 수 있는 거 싹 다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하기 시작합시다. 9는 3의 제곱이죠, 그쵸? 3의 제곱에다가 6제곱을 했으니까 9의 6제곱은 3의 12제곱이다. 여기도 똑같고, 그 다음에 8의 6제곱. 8의 6제곱은 8이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2의 세제곱이에요. 2의 세제곱에다가 6을 또 했기 때문에 2의 18제곱. 4의 9제곱도 2의 제곱에다가 9제곱 했으니까 2의 18제곱이다. 그럼 이 상태를 그대로 넣어서 적용을 하면은 2의 9제곱이랑 2의 9제곱이랑 곱하면은 지수끼리 더해야 되니까 2의 18제곱. 그 다음에 3의 12제곱이 2개 있으니까 2 곱하기 3의 12제곱. 왼쪽 거는 3의 7제곱이랑 7제곱 곱했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서 3의 14제곱. 아래 거는 다른 수인 줄 알았더니 정리를 해봤더니 둘 다 2의 18제곱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2 곱하기 2의 18제곱. 정리만 해주면 끝나겠죠? 정리해 봅시다. 여기 2의 18제곱, 18제곱 둘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약분돼서 사라지고, 3의 12제곱, 3의 14제곱 있으니까 여기는 2개만 남고 싹 다 사라지겠죠, 그쵸? 정리하면 4분의 9다. 뭐 구하는 거니? a분의 b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13입니다 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난이도는 4로 높아요. 요 연산 무조건 나옵니다. 출제율 똑같이 4로 잡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